예? 잠깐 들어가도 나오는 거예요. 조에서 이런 거 안 들렸어요. 아 약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그 이창문 씨 저번에 살짝 개념 설명했으니까 오늘 문제를 좀 볼게요. 162페이지 볼게요. 160. 뭐 책은 없어도 되긴 해요. 제가 적어놨어. 뭐 처음에 책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 x-3, x 플러스 1 인수분해해서 우리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럼 일단 기본으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 조금 다른 게 이제 뭐냐, 뭐 이런 거 좀 더럽다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너네 눈에 바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111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숫자로만 막 이렇게 3 마이너스 루트 3, 1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개 해보시면 두 개 더하면 4 빼기 루트 3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수가 더 있다를 보라 이건데, 얘를 루트 3으로 이렇게 쪼갤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이렇게 3이 되려면 여기는 얼마가 필요해요?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이 되겠죠. 빼기 1.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쓰니까 우리가 xx 하면 딱 알맞게 두 개 넣으면 2루트 3 빼기 1 이렇게 되더라.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렇게 숫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루트 같은 것도 여러분이 좀 째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은 조금 그나마 보기가 편한 게 x제곱이라서 편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인수분해는 암산이 바로 돼요 보통, 맞죠? 근데 여러분이 중학교 거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면 여러분의 암산이 조금 걸려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개수가 1이냐 아니냐 이 차이거든. 1이면 우리가 무조건 1이라 단정짓기 때문에 오른쪽 숫자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2, 3, 1, 1 해서 여기까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우리가 가능하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유형에서 이제 개수까지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책에 있는 건데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풀이법을 제가 두 개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개수까지도 더러워.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긴 해요. 자 일단 그냥 모른다 무지성으로 한번 해볼게. 2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우리는. 그러면 얘를 루트 2 마이너스 1 더 이상 쪼갤 건 없는 것 같아. 얘는 루트 3으로 우리 묶을 거라도 있었는데 얘는 쪼갤 게 없어.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루트 2만 더해주면 될 것 같아 뭔가. 그래서 여기에다 루트 2 여기 1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실제로 루트 2랑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거는 지금 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계산을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루트 2죠. 이렇게 한 번이랑 여기는 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x는 마이너스 1은 답은 바로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계산 과정이 조금 귀찮다 걸리더라 이렇게 된 거야. 왜? 루트 2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되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x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유리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루트 2 더하기 1까지 우리가 곱하면 되겠죠. 그럼 분모는 1이 되겠고 분자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다 정도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줬냐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얘는 눈으로 바로 됐던 게 x제곱이 돼요. 얘는 개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개수가 지금 이상하게 개수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뭐 실제로 무조건 1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루트 3 빼기 3 이런 식으로 나오면 1로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얘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뭐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여기에 약간 루트 2 더하기 1을 한번 곱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약간 켤레 느낌 나듯이. 뭐 켤레는 사실 루트 앞에 숫자를 바꾸는 게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건 켤레는 아니지만 켤레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 이거 두 개를 곱해버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합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개수를 1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얘들 색이 원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이 인수분해는 지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어려운 문제는 이제 복잡하게 해놓은 문제는 이게 바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개수가 돌아오면 루트 2 더하기 1을 싹 다 곱해서 시작을 해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쩔 수 없이 전개를 해줘야 돼요. 자, 루트 2 더하기 1이랑 2 루트 2 빼기 1을 전개를 하면 이렇게 하면 4고 4 빼기 루트 2 한번 2 루트 2 한번 빼기 1 한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들어갈 말이 3 플러스 루트 2의 x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는 루트 2에다가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야. 지금 요것도 정리를 할지 말지는 여러분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 전개 이 3이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뭔가 전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만 추가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여기 1일 거 아니야. 두 개 곱하면 이거 되잖아. 그럼 실제로 x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답 저거 한 개 나온 거고 한 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야 되잖아. 실제로 요거 하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루트 2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조금 편하다 이런 정도.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뭐 이렇게 안 풀면 틀렸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루트 앞에 x제곱 앞에 루트 뭐 이런 게 더럽게 나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약간 켤레 비슷한 걸 합차 형태로 만들어 주자 이런 정도예요. 이해될까요? 실제로 여기가 차이가 1이 나야지만 쉽지 3 이런 거 나오면 조금 귀찮긴 해요 솔직히.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유형 그냥 2차 방정식 풀이 하세요 이런 거예요. 개수가 좀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대표 예제 1번 한 거고요. 이제 2번 할게요 2번. 대표 예제 1번 문제 3개인데 제가 첫 번째 건 안 했거든요. 그냥 전개해가지고 여러분이 평소에 풀던 대로 하면 돼요. 동아쌤 예. 왜 일찍 안 와요? 저 오늘 집것 같아가지고. 응. 예, 좀 늦었어. 치과 근데 되게 늦게 안 와요. 예, 저 교정 진료. 원래 교정했나? 원래 했었나? 예, 저한 2년 동안 하고. 알고 있었다. 아, 교정 2년 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 제가 오늘 마무리 단계 해가지고 뭐 했어요. 수료실 때. 동아 교정한 거 알았어요? 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 둘이가 좀 쓰레기죠. 맨날 보던 사람인데 교정한 줄 모르고. 미안합니다. 지원씨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2차 방정식 뭐시기 이렇게 돼 있어요. 중상거예요 중상거. 뭐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무조건 이게 중요한데 중상거. 그렇죠. 그거 습관.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2차의 개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A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된다. 서술형에 아무 말 없어도 이거 무조건 적어둬야지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2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등이 1이다. 그는 우리가 x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x 가르쳐 줄 테니까 1 구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럼 x를 그냥 1 넣으면 그냥
A만 남겠죠. 그럼 요거 먼저 적을게요. 2차항이니까. 그럼 요거는 A 제곱 될 거고, 우리가 A 있는 것도 보면 여기 A 있고 여기 A 있죠. 그럼 플러스 2A 될 거고, 3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이니까 여러분이 뭐 A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다행히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3 넣을 생각하니까 이상하다라는 눈치를 채는데 소설명에 이걸 적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A는 이제 확정적으로 1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A도 구하고 다른 한근도 구하래요. 그래가지고 A에 어쨌든 1을 집어넣고 시작을 하라. 그럼 여기서 A에 1 집어넣으면 4x 제곱 마이너스 4x는 0인가요? 되게 쉽게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이 4x x 마이너스 1로 끄면 0 또는 1이잖아요. 그럼 다른 한근은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근이 1이라고 줬으니까. 근데 만약 이제 이제 중학교랑 다른 게 뭐냐면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나왔을 때 두근의 합과 곱도 이제 좀 사용을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지금 문제에서는 두근의 합 공식 뭐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좋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합. 곱은 단어에 기억나? A분의 C. 그러면 지금 결론을 봐봐. 상상이 없잖아. 그럼 두근의 곱이 4분의 0이라는 거야. 4분의 0이면 0이잖아요. 그러면 1이랑 뭔가를 곱해서 0이 된다는 말은 다른 한근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눈치채야 돼요.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봐야 돼요. 이렇게 나왔다. 두근의 합은 얼마야? 4 나와야 돼요. 4. 두근의 곱 얼마야? 7. 이거는 고3 끝날 때까지 빨리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유형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 하면 2차 방정식 아니면 2차 방정식 하면 무조건 2차는 계속 신경 써야 돼요. 그냥 방정식 나오면 좀 더 까다로워서. 그냥 방정식 나오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2차란 말이 없어.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일 때도 너네가 봐줘야 되는 거야. 자,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문제 나와 있고 이번에는 요렇게 됐거든요. KB는 0.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X는 2라는 근을 무조건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K 값에 관계없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목표가 뭐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근데 K에 관계 있든 없든 우리는 X는 2라고 많이 고정을 줬어요. 그러면 2를 먼저 대입을 하면 되잖아. 2는 확실히 아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X가 2라고 하니까 그럼 2를 넣으면 우리가 얘가 4K 그 다음에 여기 2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더하기 KB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K의 값에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K 있는 거 따로. 그럼 여기는 B 더하기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겠죠. 여기 들어갈 말은 B가 마이너스 4겠고 여기는 A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 이런 유형.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에서 3번 넘어갈게요. 3번. 빡세진 않죠?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인데 예경 설명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절대값 유형은 우리가 보이는 만큼 좀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뭐 말이냐면 여러분이 절대값이 나오면 제일 기본적으로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범위부터 나눠야 돼요. 범위.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중3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루트 A 제곱이랑 같은 말은 여러분 절대값 A다. 루트 A의 제곱이랑은 다르다 이랬어요. 일단 여러분이 요거 일단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떨 때는 이렇게 나가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가려면 안에가 양수, 얘가 반대로 나가면 얘는 음수. 근데 0은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죠. 등호는 사실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준치를 좀 정하기 위해서 양수 쪽에다가 보통 등호를 붙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건 일단 알고 가셔야 되고, 저번 시간 한 내용 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원래 원칙적으로는 x가 0 이상인 부분, 왜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어떨 때는 x가 0보다 작은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요거를 풀면 x제곱이고 플러스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대로 나가겠다 해서 x-6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 또는 2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 했어요? 전제 조건이라고 했죠. 0 이상일 때 이 방정식을 풀어라. 0 이상일 때 이 방정식을 풀어라는 거니까 우리는 답이 2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우리가 얘가 음수기 때문에 얘만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로 나가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니까 x가 이번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근데 전제가 뭐라고? 0보다 작을 때로 출발하라니까 우린 얘만 답이 된다 해서 끝이 났어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제일 정석풀이에요. 정석풀이. 모든 문제는 절대값의 모든 기본은 일단 0 이상 0 미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아는 만큼 보여야 되는 형태예요. 뭔 말이냐면 얘를 절대값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절대값 x 플러스 3 한번, 절대값 x 마이너스 2 한번으로 바로 인수분을 해주셔야 돼. 요 정도는. 요까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 또는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이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말이 안 되고 절대값이 2일 수밖에 없다. 그럼 절대값이 2니까 답은 2 또는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더라. 근데 요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잘 보였다 하면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안 보였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술형 이렇게 적으나 이렇게 적으나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 절대값이 2개가 나오거나 3개가 나오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이렇게랑 절대값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원칙적으로는 얘가 1 이상, 1 미만, 2 이상, 2 미만 이렇게 나눠서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원래 구간을 나눴어야 돼요. 그러면 1 이상이면서 2 이상이니까 우리가 2 이상으로 끝이 나겠다. 1 이상이면서 2 미만이니까 1 이상, 2 미만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서 2 이상은 말이 안 되죠. 나올 수가 없고 1보다 작으면서 2보다 작으라니까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려보니까 결과론적으로 1보다 작은 부분 하나랑 1보다 크고 2 미만, 2 이상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매번 하기 힘드니까 여기가 0 되는 값, 여기가 0 되는 값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나누기로 했어요? 얘가 0 되는 값 1, 얘가 0 되는 값 2 해가지고 뿅뿅뿅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로 했어요. 요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그걸로 그대로 문제 갈 거예요. 요걸로.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얘는 절대값이 한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1 이상 1 미만으로 원래 나눠야 돼요. 원래.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한 거 요런 느낌처럼 특수키 있어요. 왜? 이거랑 이게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얘는 이제 절대값으로 우리가 바꿔서 풀어도 전혀 상관없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헷갈리면 절대값 x-1을 잠시 a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a 플러스 3 한번, a 마이너스 2 한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결국 마이너스 3이 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결국 2가 되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럼 둘 중에서 또 절대값이 마이너스 3 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러면 이번에 이게 2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하는 역할이 2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죠. 원래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니까 1을 이항하면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끝내면 돼. 이렇게. 그래서 지금 특수 형태는 모양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모양이 다르면 저도 어떻게 못해요. 뭔 말이냐면 얘가 x-3의 제곱 이런 식으로만 나와도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직접 x는 1 이상과 1 미만 나눠서 범위 나누고 두 개로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형태가 이겁니다. 지금 자, 뭐 엄밀히 말하면 절대값을 3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절대값 우리 3개거든. 그러면 뿅뿅뿅뿅 해가지고 4번 나눠야 돼. 귀찮거든. 그래서 오히려 얘는 x제곱 가만히 놔두는 게 이득이다 이 말이에요. 자, 루트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다시 고쳤으면 절대값 x-2랑 얘는 절대값 x-3 이렇게 변하겠죠. 결론적으로 절대값 2개니까 얘가 0 되는 값 2랑 얘가 0 되는 값 3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하면 되겠죠. 자, 여기 표현을 해야 되는데 x가 2보다 얘는 작고 얘는 2부터 3 사이로 시작, 얘는 3보다 크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등호는 언제 붙인다 했냐면 둘 중에 한 개는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2보다 작고 2보다 크다. 그래서 약간 양수 쪽에 우리는 등호를 붙이자 해가지고 2보다 작고 2보다 조금이라도 크니까 여기다가 등호를 붙이고 여기는 3보다 작고 3 이상이니까 이렇게 붙이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 헷갈리시면 좀 극단적으로 대입을 할 건데 2보다 작은 거 하면 뭐 마이너스 100이든 막 엄청 큰 숫자 있잖아요. 그렇게 헷갈리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0 정도도 괜찮아요. 0 넘으면 0이 요거는 관심 없고 요거는 음수 나가고 얘도 음수 나가죠. 결국 두 개는 부호를 반대로 나갑니다. 그러면 x제곱 그대로 쓰시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고 원래는 마이너스 5로 나가야 되는데 부호 바뀌는 게 플러스 5겠죠. 그럼 5는 5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x는 0 또는 2예요. 0 또는 2. 근데 이보다 작으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 2.5 해볼게. 그러면 2.5 하면 얘는 양수 그대로 나가고 얘는 어떻게 나가? 음수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사라지고 x제곱 요거 1이니까 넘어가면 4죠? 그럼 x제곱이 4 되는 거는 2 또는 마이너스 2네 이번에는. 그럼 2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선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상황이. 그럼 3 이상일 때 마지막 한 100이라고 생각해 볼게. 넣으면 양수야. 그럼 마지막 마무리 2x 요거는 마이너스 5죠. 그럼 이항하면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근해공식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여러분은 이거를 이제 근해공식을 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근해공식 쓰기 전에 항상 판별식부터 그래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답이 없는데 답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복소수 배울 때 i가 커요, 100이 커요 이러면 비교가 안 된다 했어요. 왜냐면 i는 우리가 만들어낸 수예요. 맞죠? i가 나오려면 허근이 나와야 돼요. 허근이란 말은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돼. 습관적으로 판별식을 자꾸 써봐야 되는 게 반의 제곱 1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되죠.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실근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근을 여러분이 직접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근의 공식 짝수 공식 쓰면 1분의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1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1도 있고 플러스도 있는데 우리는 3 이상 찾으래. 일단 음수는 당연히 패스겠죠. 이건 안 되겠죠. 근데 대충 해보면 루트 11이 대충 한 3점 얼마잖아요. 3점 얼마에서 1 빼면 2점 얼마겠죠. 말이 안 된다 이거야. 말이 안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3 이상 나오려 했는데 2점 얼마니까 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시면 대표이지 4번은 제가 좀 넘어갈 생각이에요. 중학교 때 많이 하기도 했고. 해보고 안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 다시 해볼게요. 판별식은 근데 문제로는 아마 하긴 나왔다. 증상부 작년 기출에서 요번 연도죠. 요번 연도 웃긴 게 한 8번인가 이렇게 배치가 됐어. 난이도가 전혀 높진 않았거든. 근데 분명히 연습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우리 반에 5명 중에 2명 틀렸어. 근데 그 2명 중에 한 명은 1등급이야. 전교 7등인데도 틀려. 그러니까 어려워서 틀린 건 아닐 거 아니야. 잘 봐야 돼요. 계속 계산 같은 거. 자, 다시 말하지만 판별식은 왜 배우는 데부터 다시 해보면 판별식은 근을 구하세요는 2차 방정식 푸세요예요. 판별식은 근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방금처럼 우리가 판별식 제가 뭐 대충 썼잖아요. 근데 근이 없는데 자꾸 근을 구하려고 답이 안 나오는데 답이 없는데 답을 구하고 있었던 거야. 그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실근의 합을 더하세요 이랬는데 그럼 답이 여러 개란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 거야. 마이너스 3, 뭐 2 플러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여러분 이거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 2개만 더해야 되는 거죠. 실제는 0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3개를 다 더하고 있는 거예요. 판별식 생각 안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무조건 이렇게 실수하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근을 나중에 되면 직접 구하진 않거든요. 왜? 2근의 합, 2근의 곱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모든 실근의 합 구하세요 하면 아무 생각 없이 2근의 합 딱 쓴단 말이야. 근데 실근이 아닌데 자꾸 합을 구한다고. 봐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봐봐요. 이 2개 더하면 2분의 합은 4입니다. 맞죠? 2분의 합은 4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실근이 아닌데 자꾸 더해서 4가 나왔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확인을 해줘야 돼. 자, 판별식은 우리가 그래서 어디서 나왔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할 때 요 근의 공식의 요 루트 안에 부분 있죠. 여기가 양수해야지만 우리가 답은 2개가 나오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이면 우리는 마이너스 b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니까 우리가 중근이 되겠다. 그 다음에 루트 안에가 음수면 당연히 원래는 말이 안 됐지만 루트 안에가 음수면 우리는 이제 i로 취급하겠다, 허근으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은 보통 대문자 d라고 쓰거든요. 뭐 그 영어는 나와 있어요. d 스모식이. 그래서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d가 0보다 크다 이러면 우리 뭐라 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두 실근. 달라야 돼요. 그리고 뭐 3, 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하면 여러분이 중근을 가진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판별식이 음수면 얘도 서로 다른 두 허근 달라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요거는 왜? 마이너스 b,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i 한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한 번이니까 무조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고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판별식을 썼는데 여러분 다 실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실근이랑 두실근이랑 중근 다 다른데 봐봐, 허근만 아니면 실근이잖아요. 그럼 이 2개를 합친 게 실근이에요. 실근 실제로 존재하는데 얘는 1개로 나올 뿐, 얘는 2개로 나올 뿐.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게 요렇게 범위를 써야 돼요. 판별식 0 이상. 이해되죠? 그럼 또 이제 중근의 표현법 한 개 정도만 더 알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2차 방정식 배울 때 여러분 이거 풀어도 여러분 답은 0이랑 2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답을 아마 한 개라고 할걸요. 왜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얘는 x-1의 제곱은 0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쵸? 요런 꼴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다소풀자. 완전 제곱식. 그래서 중근이라는 표현을 안 주고 여러분이 완전 제곱식 꼴이다, 완제꼴이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완전 제곱식 꼴이다? 아 중근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판단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판별식은 진짜 이것만 알면 되긴 한데, 다시 봐봐. 우리가 근해 공식 여기 루트 안에 부분에서 나왔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도 짝수 공식이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판별식 자체도. 그래서 뭐 표현을 원래는 D라고 쓰는데 얘는 뭐 4분의 D 이런 식으로 책에 나와 있어요. 아 이런 것까지 우리가 꼭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판별식은 이렇게 되는구나. 짝수 공식은.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죠. 그래서 짝수 공식의 판별식은 이겁니다. 이거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책에 보면 뭐 또 이런 멘트가 하나 있어요. 뭔 말이냐면 판별식을 여러분이 매번 그냥 써도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당연한 건데 봐봐.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러분이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거든 방금.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b는 무슨 값을 뭐 양수든 음수든 0이든 넣자 말자 얘는 무조건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다. 그쵸? 근데 있잖아요. ac가 만약에 2차 방정식 되니까 a가 0은 아니겠죠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ac의 부호가 만약에 달라요.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다는 건 곱하면 음수겠죠. 그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죠. 조금이라도 만약에 양수가 더해지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얘 아무리 작아봤자 0이고 둘 중에 한 개가 0이 된다는 말이 안 들어있잖아. 부호가 다르다는데 0이 될 수는 없잖아. 얘가 뭐라도 존재를 한다면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황 이해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얘랑 얘가 부호가 반대죠. 한 개는 플러스고 한 개 마이너스. 그럼 이 역할이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이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에 2개 곱한 마이너스 111을 하니까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판별 쓸 때 서로 다른 부호가 나왔다. 얘는 관심 없고 ac가 만약에 부호가 다르다. 알아서 서로 다른 두 줄근을 가지는구나. 그렇게 바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의무는 아니고 알고 있으면 편하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동아씨 그럼 여기가 만약에 이거야. 볼 것도 없이 뭐라고? 왜 뭘 보고 판단했죠? 왜 보다 A가 음수, C가 양수일 뿐이에요. 맞죠? 부호 다르면 무조건 두 실근. 부호 다르면 두 실근. 이건 알고 있으면 좋을 듯. 그리고 뭐 172페이지 읽어보시면 판별식은 개수가 실수인 것만 뭐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판별식은 언제 사용 가능해? 하면 2차 방정식일 때. 그럼 3차 방정식은 안 되냐라고 하는데 되긴 되는데 3차 방정식 판별식이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외울 정도의 그 시간을 소모할 거면 곱셈 공식 한 번 더 외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3차 방정식 그래서 판별식을 안 배우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효율이 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2차 방정식에서만 판별식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개수가 무조건 실수일 때만 사용 가능하대. 사실 좀 웃긴 얘기지만 우리가 복소수라는 걸 실컷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1학년 1학기 딱 지나가잖아요. 더 이상 복소수에 대한 언급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별식을 이런 걸 모르고 써도 99% 정도 정답률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몰라도 답은 맞아요. 왜냐면 실수로 줄 거거든.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는 실수, 여기는 실수인데 여기 허수가 나왔대. 그럼 판별식 쓰면 왜 안 되는데를 해볼게. 그럼 실제로 해보면 방금 배운 판별식대로 하면 뭐 짝수 공식까지 기억이 안 나도 돼요. 그냥 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곱하고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얘는 4i 제곱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10이니까 우리가 8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8. 그럼 실제로 하면 0보다 크죠, 우리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된다 이거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말 자체가.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니까 그럼 근대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x는 이제 얘는 짝수공식 써도 되겠죠. 그럼 x는 1분의 i 뿔마 루트 뭐시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양수든 음수든이랑 관계없이 여기가 이미 i가 나왔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는 실근이 나와야 된다 했는데 여기가 i가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은 개수가 뭐 세 개 다 실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돼 있긴 한데 사실 몰라도 지장은 거의 없다 정도. 그래서 이거는 172페이지니까 한번 읽어는 보세요. 172페이지. 그럼 판별식 문제는 한번 들어볼게요. 안 더워요? 추워요? 좀 온도 낮춰야 돼요. 그럼 안 그렇네? 좋겠다. 오늘 학교 간 소감이 어땠어? 기분이 좋았지? 그 착하네 너네. 오늘 학교 가서 애들 결석자 좀 많던데. 잠들었어요. 제가 원래 새벽에 자다 학교를 갔더니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이런 사람 있네. 고이는 바로 오늘 학교 고이 중에 한 명은 오늘 못 일어나서 바로 무슨 생리 그건가 그래서 바로 안 갔던데. 그럼 학원 안 와요? 근데 걔는 학교는 안 가는데 학원도 몇 시? 학교 가면 공부가 잘 안 된대. 시끄러워서. 그래서 하고 나서 알고. 그러니까 한 달에 그 몇 번 쓸 수 있는 거야 단어야? 한 번밖에 안 돼? 그 여자들 그 휴가 쓰는 거. 그래서 걔는 진짜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쓰고 학교를 안 가고 하고 나서 공부할 때도 한 번씩 있다. 남자는 그 무슨 휴가 없어? 너네는? 저희 뭐 너는 불합리하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표 예제 이건 5번이거든요. 여기가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그래도 2차 방정식이 조금 변할 텐데 지금 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 이 친구가 더 m 값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관찰 처음이니까 해보라. 그러면 근을 어떻게 가지냐 구라니까 근이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우리 확인하고 싶으니까 판별식 한번 써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b제곱 2m 더하기 1a 제곱에서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에 m제곱 마이너스 2. 요 자체가 c입니다. x 없으니까. 그쵸? 그럼 이걸 했더니 얘가 4m제곱이에요. 그럼 여기도 4m제곱이니까 없어지고 여기는 플러스 4m 그 다음에 여기는 m값 m이 없어요. 그러면 상수함 1 플러스 8이니까 9 이렇게 이거 자체가 판별식 쓴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서 4m 더하기 9가 만약에 0보다 크다
요건 무슨 상황이라고? 전화 주시. 서로 다른 주식은. 자, 지원아 이렇게 하면 무슨 상황이야? 실수 아니고 또 실근. 자, 다나야. 요건 무슨 상황? 아, 중근이랑 같은 말. 완전 제곱골. 그럼 자, 주호 씨 마지막 한 개. 서로 다른 두 좋아요. 서로 다른 두 줄.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아, 좋아요. 요거는 할 줄 알죠? M 넘길 줄 알죠? 이렇게. 요거까지 안 해도 되죠? 김동환 씨도 이렇게 음수 나왔는데 저 타고만 살은 안 와야지 이지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보통은 방향 바꿔야 돼요. 보통 틀리는 게 판별식 틀리는 사람들은 어려서 틀리는 게 건성으로 풀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틀리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주식은인지 식은인지 안 봐서 틀리는 그 경우밖에 없어요. 거의 판별식은 그리고 문제 자체가 거의 안 나와요. 애초에 물어볼 게 한정돼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다가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냥 닥치고 판별식 야 근있냐 없냐 이거는 뭐 컴퓨터가 하면 되지. 우리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나오는 유형이 이 공통수학 1에서는 참 그놈의 K값을 관계없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항등식이라는 말. 요거는 공통수학 1을 가도 좀 자주 나와요. 자, 이 친구가 K값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무조건 중근을 가져요. 중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기준을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근이라고 하면 x를 뜻하는 거지 k를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x가 중근이에요. 지금 x에 관한 이차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일단 중근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 후회 문제예요.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에요. 일단 중근을 가졌는데 그게 k값에 관계가 없더래. 그러면 중근을 가지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이 판별식 써라 이런 소리예요. 판별식 써라. 판별식 썼더니 뭐가 된다? 그게 0이 되더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요게 A의 개수 1 이거 자체가 B 이거 자체가 C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짝수 공식도 한번 써볼게요. B 짝수 근한 공식 짝수 공식 루트 안에가 뭐지?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H입니다. B 다시 반으로 나누면 1이죠. 이거를 그냥 제곱하시면 4분의 D 이렇게 쓰는데 K-A 제곱 D 다시 제곱 마이너스 H니까 1 곱하기 이걸 한 거니까 이 전체에다 그냥 마이너스 붙이세요랑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럼 이게 판별식을 쓴 거고 이 친구가 중근이 되세요. 는 0 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부터 정리를 하면 K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AK 나오고 이 플러스 A 제곱 그냥 살아남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최종 결론이. 근데 중근을 가지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지? K 값에 관계가 없대. 이제 K로 묶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K로 묶으시면 우리가 뭐 이렇게 K 있는 거 없는 거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번 A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2고 그러면 4 빼기 B니까 B는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대충 그러면 일단 대표에서 5번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6번까지 했어요. 6번까지. 자, 이제 남은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데 뭐야? 그냥 이쪽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되나? 예. 왜 자해를 하고 그래? 긁혔어요. 휴지했네? 예. 야, 씨, 미리 피 흘릴 거 알고 휴지도 챙겨놓고. 아주 비염이어가지고. 근데 요새 나는 왜 비염이 없지? 희한하네. 오늘 너네 학교 갈 때 비 오더라. 예.
몇 시쯤에? 한 3교시가 몇 시지? 한 오전에 왔구나. 10시? 11시? 그래, 잘했어. 네. 자, 오늘 일단 설명한 다음에 제가 아까 프린터 제가 한 개 씌웠죠? 예. 그 근과 계수의 관계의 응용 버전이 한 그 정도 나올 거예요. 또 그거 조금 파시면 될 것 같고, 설명 먼저 할게요. 여러분이 그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됐어? 근의 공식 써가지고, 근데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여러분이 그냥 외우세요. 그 이제는 근의 공식 써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요거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따로따로 써서 한 번 더하고 한 번 곱했더니 그 결과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우리가 곱이 a분의 c 나오는 거 정도는 여러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사실 하긴 했어요. 허그는 쌍으로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100%는 아니에요. 그것도 99%. 사실 1학년 1학기 넘어가면 사실 거의 100%에 가까워진다, 이런 거예요. 근데 왜 100%가 아니냐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래요.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을 1 마이너스 루트 2 켤레를 하면 사실 웬만하면 답이 나와요. 99%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 말이냐면, 여기 지금 범위가 답이 루트로 나왔죠. 루트로 나올 때는 ABC가 유리수 범위일 때만 성립이 가능해요. 유리수 범위일 때. ABC가, 그러니까 루트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소리,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일단 좀 이따가 하고, 한 근이 만약에 1 플러스 i면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i 켤레가 될 때가 또 있어요. 대부분 돼요, 대부분. 근데 요거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ABC가 실수 범위까지 이렇게 확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사실 조금 외워주시면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공통석 1 할 때는 오히려 나와요. 낚시하려고. 너네가 개념 알고 쓰니 아니면 그냥 막 쓰는 거니, 이거 확인하려고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는지 우리 그냥 간단하게 발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대표적인 발레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제 말에 의하면 한 개가 켤레라고 했잖아요. 근의 공식에서 나왔으니까 한 개가 플러스 루트 뭐식이고 한 개가 마이너스 루트 뭐식이가 나오니까 켤레라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죠. 이럴 때는 성립을 바로 안 하는 걸 보여주는 게, x 빼기 루트 3은 0이잖아요. 그럼 루트 3이랑 답이 0이 나왔네? 그죠? 제 주장에 의하면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 나와야 되거든? 안 나오잖아. 왜?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얘는 왜 안 되는 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b가 만약에 루트라고 쳐봐봐. 그러니까 b가 루트 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b가 루트 3이라고 아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뭐식이 하나,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라. 2a분의 또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뭐식,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에? 루트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데 반대가 안 됐잖아, 맞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 ABC는 유리수 범위일 때만 성립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 이해되나요? 여기가 부호가 어때? 같기 때문에 여기는 부호가 반대로 돼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 요거는 그래서 책에 보면 요거는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180페이지 보세요. 180페이지 보시면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밑에 돼 있죠, 4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ABC가 유리수일 때, ABC가 실수일 때 이 부분을 밑줄을 그어놓고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경험으로 나중에 언젠가 풀어요. 180, 181페이지 한번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요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제가 마지막 개념 주제가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했는데 이제 우리 중3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차 항의 개수가 1이고 두근이 2랑 3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2차 방정식이라는 걸 알고 근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중학교 때는 x-2x-3은 0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개수가 1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완성하세요 하면 여러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하고 이렇게 끝을 냈어요. 여태까지. 이제는 이렇게 안 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도 가져야 해요. 두근. 뭔 말이냐면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여러분은 x제곱까지는 이렇게 그냥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x가 올 거고 뭐가 올 거고 는 0 이렇게 되겠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얘랑 연관을 지어보면 얘는 합자리예요, 곱자리예요? 합자리죠. 그럼 2랑 3 더할 줄 알죠? 네. 2랑 3 더하면 얼마예요? 두근의 합이 5라는 거예요. 그러면 1분의 뭐시기 하고 부호를 바꾼 게 5가 되려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써달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면 두근의 곱은 얼마인데? 6. 6. 이렇게 하면 끝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중3 때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철수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뭐 얘는 뭐 영희 친구는 뭐 1차에 개수를 잘못 봤다. 이제 그런 문제 나오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만 쓰면 돼요. 나중에 그 여기 책에 보면 있어요. 하여튼 이런 느낌 이해되죠? 네. 이제부터 그리고 이제 두근 나오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뭐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나왔다. 두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냥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정도는 옆에 적어두는 게 잘 보여요. 무조건 어차피 물어볼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맨날 또 이거만 가르치면 더 합과 곱만 보거든, 시야가. 그럼 이렇게 되면 또 문제를 한 개 못 풀어. 어떤 걸 못 푸냐면 여러분이 원래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중3 때 이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여러분은 중3이라고 가정을 하시면요. 풀이법이 되게 많죠, 사실.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게 근이 3이기 때문에 3을 대입을 하죠. 근데 이제 머리가 좀 굵어졌다고 이제 자기가 대입을 안 합니다. 4가 나온다고? 그럼 x-3이랑 뭔가가 해서 4가 된다? x-1 해가지고 플러스 3 유추하는 사람 첫 번째. 아니면 두근의 합이 4네? 두근의 합이 4네? 다른 건 1이네? 두근의 곱 3이네? A인 3 이렇게 유추하는 사람 잘한 거예요. 잘한 거.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의 기본은 근이라고 나오면 대입이 제일 기본이에요. 맞죠? 대입. 그래서 이렇게만 맨날 두근 나오면 합이랑 곱만 쓰는데 직접 대입도 하셔야 돼요. 알파를 대입, 베타를 대입. 그런 문제도 필요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대표제 7번인데 대표제 7번이 너무 문제가 좀 작거든? 그 제가 5번, 6번, 7번을 만들게요. 근데 동아야, 네? 이 집에서 보면 이거 근데 글씨 잘 보이더나? 네, 잘 보여. 이 빛 반사 같은 거 잘 안 되나? 네, 그냥 확대해서 한번 보이던데. 아 맞나? 네. 폰으로 보나? 아니, 패드로. 네. 폰으로 보면 옷이 작나? 손으로는 한번. 지현이도 봤나? 지현이 뭘로 보는데? 너는 다 패드가 다 있구나. 너 패드 있어? 너 있어. 패드를 학교에서 주는 거야? 아니요. 개인 패드야? 네. 아, 근데 너는 패드 들고 오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그래? 뭐 굳이 들고. 패드요? 한번 더 많을 거야? 참고로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네. 알파 베타 적기 귀찮아서 AB라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가 나중에 알파랑 베타가 A 세 개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지가 그 알파를 쓰는 연습을 안 해가지고 저도 뭐 알파 잘 쓰지 못해요. 잘 못 쓰는데 이거 쓰지를 못해가지고 지가 A, B, A 또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헷갈려서 틀리는 사람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알파 베타 좀 연습은 하시는 게 뭐 어떻게 쓰냐 물어봤는데 동학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나 이렇게 평소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쓴다. 나는 이렇게 물고기처럼. 베타는 그리고 평생 해도 어려워요. B나 베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약간 옆으로 살짝 필기체처럼 쓴다. 우리 보통 B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베타는 한 요 정도 좀 하면 좀 낫더라. 그리고 감마가 제일 어려워요. 감마는 이게 R이잖아요. 우리가 감마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 눈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냐 한 요 정도 쓰냐 요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영어로 ABC의 역할이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다 요 정도예요. 이 세 개만 쓰시면 돼. 근데 책에서 보시면 한 번씩 모르는 문제 막 이런 애들 나와요. 델타 막 이런 애들이 이 문제만 쓰는 거지 뭐 거의 대부분 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까지 연습할 필요 없고 알파, 베타, 감마는 조금 그래도 쓰는 연습 한번 하시는 게 자기들이 서술형 안 헷갈릴 거야. 일단 학교쌤이 뭐 예를 들어 알파 두 번을 알파베타를 줬는데 지가 너무 쓰기가 싫은 거야. 나는 알파를 A라 할게, 베타를 B라 할게 주장을 서술형에 적고 진행을 하시면 뭐 학교쌤이 좀 뭐 틀렸다고 말 못하겠죠. 근데 이만 뭐한 놈이지 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쓰시는 게 좋을 듯. 책에는 지금 요 182페이지 보면 요 4개밖에 없거든? 그쵸? 그 옆에 밑에든 어디든 여러분 5번, 6번, 7번을 좀 만들게요. 5번 저것도 그냥 선생님 처음 만든 거예요. 네. 1, 2, 3, 4요? 네. 여기 문제 써있는데 여기 아, 이거?
다 적었어? 네? 다 적었어? 이제 푸는 거 아니야? 예? 적으라니까 문제를. 아 저거. 풀 줄 알아야 풀지. 아 그래? 일단 30초 뒤에 할게. 그래. 참 시간 잘 간다. 이 수업 좀 하다 보면 맨날 나가 있어. 이게 수업이 한 5시간 이렇게 돼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래야 진도도 이렇게 좀 나가고 모르는 이게 뭔가 진도만 나가기에는 1시간이면 사실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그럼 남는 게 없단 말이야. 이게 뭐 남는 게 있나? 내가 유형을 안 가르치면 그럼 본인들이 다 사고하는 연습은 되겠지. 근데 그 사고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건 진짜 사고가 나는 거. 수학의 정석이 약간 그래요. 대표이제 이렇게 1번 있고 한데 밑에는 와 이거 생각하는 거 절대 못 그러거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나 어릴 때는 수학의 정석 연습 문제가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거든. 처음 배운 사람 치고는. 그 연습 문제 스스로 다 풀어보는 게 이제 낭만이야, 낭만. 뭐 당연히 다 푸는 사람도 있겠죠. 한번 보자 말자. 근데 제가 봤을 때 배우지 않고 스스로 다 푼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닌 이상 바로 보자마자 바로 풀리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석은 그러니까 정석이 좋은 거는 학생들이 사고하는 연습 요게 좀 좋은 거죠. 사실 안 가르쳐 줄 테니까 나 개념만 가르쳐 줄 테니까 응용해봐. 네가 생각해봐. 사실 좋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긴 할 뿐이고. 그래서 사실 수학의 정석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근데 이제 정석이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정석이 홍성대 씨인가? 그분이 조자가 아마 그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너무 그리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개편을 잘 안 한다 해야 되나? 뭐 몇 문제가 안 bak혀 있어. 그러니까 약간 너무 옛날 올드한 문제가 좀 많아. 내가 느끼기에는. 요새 수능 메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실력 정석도 기본 있고 실력이 있는데 실력 정석은 이제 과거 증명 같은 건 많거든. 그래서 과거 이런 애들은 좀 선호하는 것 같고. 그래도 요 개념원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념원리 아니죠. 이투스죠. 요거는 바이블은 그래도 인강 회사니까 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아. 실제로 지금 보면 2학년도 이 책 쓰고 있는데 2학년 거 문제가 틀려 있는데 내 거는 교사형이 있다. 교사형을 봤는데 문제가 틀렸어. 근데 애들 거 보니까 이렇게 편집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걔들은 이 바이블은 좀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이렇게 구성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개념원리도 보면 그 홍사배님 건데 홍사배님도 좀 업그레이드 좀 안 하죠. 약간 홍사배님은 좀 공식화가 좀 많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좀 노사고. 근데 홍사배님 취지는 알겠어. 옛날에는 이제 정석은 이제 개념원리는 약간 못하는 애들이 사용한다라는 인식이 많았어. 못하는 애들이 그냥 쉽게 해라. 근데 요새 애들은 개념원리가 어려운 것 같아. 노사고.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알겠죠? 시간 있을 때. 고1 되면 시간이 없어요. 부족해요. 지금 보세요. 증상고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개학 요번에 했잖아요. 오늘 했잖아요. 증상고 시험 9월 말이에요. 추석 다음 날이에요. 추석 때 뭐 쉬지 말라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남은 기간도 사실 며칠이잖아요. 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1학년 1학기까지 만약에 선행이 됐다 쳐봐요. 공동수학 1까지만. 그러면 여름 방학 이 동안 1학년 2학기를 과연 다 뗄 수 있을까요? 다 떼면 수학 겉핥기식으로 좀 빠르게는 되겠지만 남는 게 그렇게 많이 없을걸요. 그러면 이제 1학년 2학기도 보통 중간고사는 좀 여러분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기말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1학년 선행이 너무 안 돼 있으면 조금 빡센 것 같아. 느낌. 이게 기말이 빡센 것 같아. 여름방학이 너무 짧잖아. 여름방학은 또 더럽게 길어요. 여름방학 짧은 이유로 좀 여름방학 보통 한 30일 안 되죠. 요새 이게 너무 짧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웬만하면
한 1년 정도는 선행을 해놓는 게 맞긴 한 것 같아. 모든 과목이든. 그러니까 잘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과학도 2개 정도는 해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풀어볼게요. 일단 이런 문제에서 보세요. 일단 이런 유형 알아보셔야 되는 게, 봐봐요. 지금 일단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맞죠? 예를 들어 인수분해가 된다 쳐봐요. 그럼 두근이 뭔지 알고 시작하면 돼. 만약에 1이랑 2가 나왔다 쳐봐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런 거 하면 되는데 맞죠? 안 묻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또 판별식 확인해 봐야 되냐? 안 묻습니다. 허근이면 보통 왜 물어볼 거예요, 맞죠? 사실 여러분 이거 판별식도 바로 연습해야 되는 게 B제곱 관심 없고 A, C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근 알파, 베타가 나오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써서 알파를 구할 수도 있고 베타를 구할 수는 있겠죠, 실제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근해 공식을 대충 썼는데 갑자기 이런 답이 나왔다 쳐봐. 그걸 세제곱하래. 나 3차 공식 할 줄 아는데? 열심히 하시면 돼. 근데 이거 한다 쳐봐요. 정신 나갑니다, 제가 봤을 때. 플러스 썼다가 마이너스 썼다가 막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는 있겠지만,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두근을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정도는 일단 쓰고 시작하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말도 안 해줬어요, 맞죠? 사실 말을 안 해주면 답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자, 근데 일단 봐봐요. 두근의 합이니까 두근의 합 얼마예요? 3. 두근의 곱은?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무조건 그냥 습관적으로 적어야 돼. 근데 그 책에서는 지금 요렇게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보시면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두근의 합곱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 이제 계속 이거는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식을 변형. 그러면 이거는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분할 수밖에 없겠고, 알파 베타 분해. 그럼 여기는 베타가 들어갈 거고, 베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합곱만 알면 끝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 되겠다. 끝. 자, 이번에 여러분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아는 곱셈 공식 있을 건데 뭐라? 합으로 이용하는 공식.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럼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제곱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근데 나는 합이랑 곱을 알아. 이거랑 연관된 곱셈 공식만 쓰면 돼요. 이 또 전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요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뭐죠? 뒤에 뭐 붙어야 돼요? 네? 마이너스 4에 4알파 베타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어려워지려면 제곱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애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케이스. 그럼 여러분 이걸 계산을 했다 칠게요. 답은 넣어볼까? 9 플러스 하니까 답 13이죠. 근데 이걸 구하래. 그러면 여러분 얼마 루트 13이에요. 지금 왜? 범위가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알파가 더 크다, 베타가 더 크다 이런 게 나와 있으면 답은 플러스 루트 13하면 되는 거지만 말 없으면 둘 다 적어줘야 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게 중요해요. 말이 없다? 왜 말이 없지? 문제 오류가 아니면 둘 다 적으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것도 곱셈을 쓰면 되겠죠? 또 인수분해 얼마 전까지 했다고 그거 쓰면 안 돼요. 곱셈을 써야 돼요.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할 수 있겠죠, 이거?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과 곱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5번 보시면 봐봐요. 1, 2, 3, 4번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1, 2, 3, 4번은 싹 다 두근의 합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나왔는데 여기는 알파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알파로만. 그럼 여러분이 알파로만 구성돼 있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두근이 알파 베타네. 그러니까 단일 문제. 그러면 두근의 합이랑 곱을 쓰는 건 아니구나.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거 이항해가지고 여기 넣으면 안 되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두근이 알파 베타 근이다 대입하면 만족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입만 하면 여러분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 하고 싶어요? 알파 분수잖아요. 알파로 나누고 싶어야 돼요. 그럼 알파 빼기 3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0이잖아요. 아, 우리는 이제 결론을 얻었어. 뭐?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3이라는 걸 얻었어. 그럼 우리가 차이를 아는데 제곱을 구하래. 아이, 그럼 뭐 이거 써야죠. 차이를 제곱했더니 뭐가 얘가 되려면 여기다가 뭐 추가해야 될까요? 더하기 2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럼 대입하면 9 더하기 2니까 11 이렇게 끝나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 야, 나 차이 아는데 너네한테 합 구하래. 아니 뭐 이거 구해놨으니까 이걸 또 이용해도 되긴 한데 이 두 개를 또 써보면 안 되나? 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난 못 구하겠고 그냥 제곱을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나는 차이를 아니까 차이도 제곱을 해볼게. 그럼 여기다가 뭐 생각만 하면 되겠죠?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 플러스 4가 붙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9 더하기 4니까 1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구하란 건 이거 구하라 했지 제곱 구하란 적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이 뿔마 루트 13이 된다.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 그런 말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같은 형태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7번 같은 형태가 7번이 어떤 형태냐면 사실 제가 문제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대충 만들었는데 사실 알파로 묶고 베타로 묶으면 엄청 간단해요 결론적으로. 근데 의도는 그건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알파로 이렇게 묶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돼? 그런 문제가 더 쉬워져요. 근데 아마 이게 제가 만들어서 그렇지 뭐 여기 뒤에 아마 못 묶게 뭐 달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 보시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이걸 여러분이 이거 전개를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봐봐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다가 뭐 하고 싶어요? 세제곱이잖아요. 알파를 곱하고 싶어야 돼요. 양변에 여기 알파를 곱하고 여기 알파를 곱하면 여긴 0이잖아 맞죠?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0이네. 그럼 제일 비슷한 모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비슷한 모양. 이거 자체가 얼마인데? 알파래. 이거 자체가 알파래.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로 변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내가 안 해봤지만 베타 대입하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왜? 구성이 똑같잖아. 구성이 달라지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복잡한 식이 여러분한테 야, 두 개 곱한 이거 찾아라. 그럼 저기 마이너스 1인 거 아니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끝. 이렇게 됐죠? 지금 이 대표제 7번 유형이 제가 지금 프린터입니다. 그거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예. 자, 이제 남은 거는 조금 의미가 없는데 자, 그 다음 대표제 8번 볼게요. 여기에 두근이 마이너스 3이랑 2일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은 0에 이거에 두근의 합구하라. 자, 보시면 한 문제예요. 이렇게 근이 마이너스 3이랑 2예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새로운 2차 반원식에서 두근의 합을 구하라.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한테 위의 식에서 a분의 b를 한 번에 구하든지 ab를 구하든지 뭐 해라는 건데 ab를 구하라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여러분 봐봐요. 두근 나와있네. 그럼 뭐 쓸 수 있어? 두근의 합 쓸 수 있겠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a는 얼마야? 1. 그럼 여기 1.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네. 그럼 B는? 마이너스. 그럼 답은 6 하면 되겠죠?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힘내요.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유형 넘어갈게요. 대표이제 9번. 자, 이것도 중학교 때 많이 나오던 건데 두근의 비가 2대3 이렇게 나왔을 때 중학교 때는 보통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인수분해가 됐어요 보통. 그래서 중학교 때 한 개는 이고 한 개 알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두근의 뭐 예를 들어 두근의 비가 1대3 이렇게 나왔대요. 1대3 그러면 여기에 세배한 게 6일 수도 있고 이걸 세배한 게 6일 수도 있는데 3분의 1일 수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끝이 났거든. 근데 지금 문제 보는 순간 어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실 두근의 비가 2대3이면 두근을 합하면 일단 5덩어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죠? 두근의 합이 OK입니다. 맞죠? OK. 네. 두근의 합이 OK니까 실제로 얘는 2K랑 3K를 모을 수밖에 없다. 끝나는 거죠. 예. 한 근이 2K고 다른 한 근이 3K다. 그럼 두 개 곱한 게 6K 제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두근의 곱이 이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돼야 된다 하면 끝나겠죠. 네. 근데 여기도 만약에 잡는 게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B가 2대3 나는 지금 5K인 걸 아니까 이렇게 2K, 3K를 짠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째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쳐봐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K 나왔으니까 그냥 뭐 2알파, 3알파라고 잡고 두 개 합치면 5알파는 5K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식. 문자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식 6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다. 요거를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게 더 정석풀이에요. 요게 더 잘 될 거예요. 뭐 두근의 차가 4다 이런 거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두근의 차이가 4다 하면 한 개를 X로 한 개를 알파로 잡으면 한 개 어떻게 잡아야 돼요? 두근의 차이가 4다. 한 개가 알파면 알파 플러스 4를 하든 알파 빼기 4를 해도 되겠죠. 근데 보통 알파 플러스 4가 좀 더 쉽지 않나? 그냥 그 정도. 두근이 만약에 두근이 연속하는 수다 뭐 이런 말 나오면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두근이 연속하는 홀수다 짝수다 하면 한 개가 알파면 한 개는 두 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알파 플러스 2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3배다. 한 개가 알파면 한 개는 3 알파면 되지 3분의 알파 하면 좀 별로죠. 자 그럼 이런 유형에서 일단 제가 가르치진 않았는데 조금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냐 두근의 B라고 안 줍니다. 여기 딱 한마디 줘요. 절대값의 B가 2대3이다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이 절대값이니까 생각해봐 2, 3 2 마이너스 3 마이 3 마이 마 3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2알파 3알파도 있지만 2알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알파 3알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알파 네 가지 경우를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아마 이런 문제 풀 때 문제가 뭐 제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여기가 아마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런 식이 뭐냐면 합은 몰라요 저도 곱이 음수다라는 말을 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실제로 이거 곱하면 6알파 제곱인데 뭐의 제곱은 양수고 6이면 얘는 뭡니까? 플러스일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으로 봐라 이런 말이야. 왜?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6알파 제곱이잖아요. 그쵸? 예. 뭐의 제곱 양수? 최종 음수. 이 자체가 음수 두근의 곱 자체가 음수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만 보세요 하면 문제가 좀 간단해진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다른 말 없이 절대값의 B가 2대3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나눠야 돼요. 자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유형 자체. 여기 조금만 힘냅시다. 마지막 게 조금 어려운데. 아, 3개 남았네.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는 두근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말을 줬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어떤 근이고 요거 하나가 어떤 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만들어낸 개수가 1. 그럼 여러분 x 제곱으로 출발할 거 알고 여기 x 여기는 0 이렇게 적을 건데 여기는 두근의 합, 여기는 두근의 곱 적을 거잖아. 다시 여기에 두근은 이거 두 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합이라는 거는 이거 하나랑 알파 베타를 더한 게 두근의 합이에요. 합. 이렇게. 그럼 곱이라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곱하세요. 이렇게 준 거예요. 만약에 두근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쉬운 게 두근의 합이 얼마야? 3인 거 알잖아. 그럼 3 더하기 두근의 곱 마이너스 2. 실제 두근의 합은 1이었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었다. 합이 1이라고? 그럼 여기 뭐 적어야 돼? 마이너스 1 적어야겠죠. 곱이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네. 자, 이제 그 대표 예제 이제 11번인데 요거는 별표를 좀 쳐주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요 대표 예제 11번. 요게 조금 그나마 난이도가 있고 시험 문제 이게 이런 유형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응용을 시키긴 할 건데 나중에 여러분 이 함수 잘하고 나면 오히려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이 함수 잘하고 나면 지금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자, 보시면 fx가 지금 문제에서 2차 방정식 fx라고 말은 줬어. 2차 방정식. 그래서 fx를 여러분 잡을 수 있는데 fx는 개수를 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수는 안 알려줬고 두근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야. 알파 베타.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알파 한 번, x 마이너스 베타 한 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근데 여러분한테 두근을 이렇게 줬는 제가 마음대로 잡았는데 두분의 합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고 알파 베타는 4다 정도까지 지금 알고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이렇게 잡았냐? 여러분은 A 여태까지 하면 이런 식으로 잡고 살았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되긴 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로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되는데 계산이 좀 더 귀찮아요. 자, fx를 여러분이 이렇게 좀 추론을 했는데 여기 우리가 원하는 거는 fx 구하는 게 아니라 f3x-2는 0 얘를 구하요. 그럼 x 자리에 뭐 넣으란 소리예요, 이거? 3x-2를 넣어봐라 이런 소리야. 그럼 f3x-2가 되는 거고 모든 x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여기는 3x-2에다가 알파 3x-2에다가 베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게 f3x-2라는 건데 f3x-2라는 게 얘예요. 얘가 뭐가 되래? 0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두근 이것도 결국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두근 구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된다 이런 말이잖아.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3x가 2 더하기 알파가 되세요. 즉 이게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3분의 2 더하기 베타가 되지 않겠냐. 그럼 여러분은 이 두 개를 더하고 이 두 개를 곱할 줄 압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더하면 3분의 4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이 두 분의 합 그냥
두근 합 5라고 나와있죠 여기? 그럼 넣으면 3 끝나겠네? 그럼 두 개 곱할 줄 아니? 9분의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그럼 4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두근의 합 5니까 요거는 10이 될 거고 두근의 곱 4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 합치면 18 9분의 18은 2 끝. 이렇게. 자, 라스트 1번 딱 한 문제 진짜 찐맛. 아 요거 쉽습니다. 요거 쉬워요. 아 참고로 방금 한 요 풀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답지에는 풀이가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처음 강사할 때는 오히려 답지처럼 그 A, B, C, D 이렇게 잡고 가르쳤거든.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잘 풀더라고. 그래서 일단 요거 잘하고 나서 다른 방법 가르쳐는 줄게. 근데 이제 또 뭐 말이냐면 요 방법으로만 풀면 나중에 또 이 X 대신에 뭘 넣어야 될지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 번씩. 그러면 좀 어렵다. 자, 마지막. 자, 봐봐요. 그 책에 문제 보시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는 0에 항상 1 플러스 루트 1이에요. 책에는 a, b가 유리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안 적어서 그래요. 맞죠? 유리수란 말이 만약에 없다. 다른 항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 하면 안 된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유리수란 말 없으면 직접 대입하셔야 돼요. 직접. x를 직접 넣어야 돼요. 그냥. 그런 문제 제가 다음에 준비는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 지금은 유리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항근이 얼마다? 1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이제 확정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근 두 개나 알았잖아요. 맞죠? 그럼 두 분의 합이 얼마예요? 2. 더 할 줄 알잖아. 2잖아. 두 분의 합이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실제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 A 마이너스를 끝이지. 두 개 곱하래.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럼 B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끝. 이러면 공짜 문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뭔가 다른 항을 이렇게 쓰고 있을까봐 아까 그 처음에 설명한 거예요. 그 뭐라고? 두 개가 유리수 범위일 때 만약에 얘가 I 등장했다. 그때는 A, B 범위가 여기에 뭐가 돼야 돼? 실수 범위. 그건 조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2,3학년까지 한다고 고생했고 그러면 우리 저기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죠? 화요일이죠? 목요일까지 하면 여러분이 안 될 것 같고 목요일에는 제가 2차함수 진도를 나갈게요 일단은. 그럼 토요일 날은 지금 우리 복소수랑 2차 방정식 중단을 좀 풀이해도 될까요? 그러면 좀 여유가 되지 않을까? 맞죠? 중단은 어려울 건데. 소스 쪽으로. 어려울 건데. 난 쉽더라. 알았어, 고생했어. 이거 또 올려야 되네.